강대강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최민희, 이진숙 피켓 투쟁하나 이 인사청문회 이틀 연속 충돌입니다. 네. 이진숙 후보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죠. 장관급. 지금 이 방통위원장 후보인데 지금 청문회 이틀 동안 어제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엄청난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씹어봅시다. 이훈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 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국회법 49조에 따라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네. 네. 어휴, 팽팽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오가는데 뭔가 손에 땀이 나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이틀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뭘 들었느냐. 이진숙 후보가 MBC 임원일 때 뭐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 내부망에 깐 거 아니냐, 그 내부망에 깔아서 감시했다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가 노조원들이 내부망을 해킹을 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단어, 콩밥, 쥐튀김, 제철 음식 등등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경영진을 비하해서 보안 차원에서 깔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해당 이 종이를 팻말을 같이 든 겁니다. 근데 지금 팻말을 왜 들었냐? 이런 적이 있냐? 다른 사람 이러질 않는데 왜 그러냐? 이건 조롱하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맞선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최청일 교수님, 또 후보 청문회 할 때 국회에서 상임위장에서 뭐 이렇게 팻말 들고 한 거를 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 종이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거, 후보자가 종이를 들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저 최민희 위원장이 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상임위원장인데 네. 너무 민주당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상임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저 최민희 위원장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회 볼 때 말이죠. 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지난 그 첫날도 그랬잖아요. 일로 오라고 사과 저한테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경고가 같이 들리고 말이죠. 그 저런 모습들이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후보자도 태도가 위원장한테 대하는 태도가 일단 아까 뭐 사로론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저 두 분이 저기 위원장도 그렇고 저기 후보자도 그렇고 말이죠. 그 내용을 떠나서 서로 굉장히 감정이 개입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까 네. 아까 그 뭡니까 그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 있었잖아요. 무슨 저기 그 법인 카드 문제 그런 거 약간 누가 지적하잖아요. 야당 네. 의원이. 근데 아무튼간에 그 피켓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지적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무슨 투쟁성 이제 구호를 가지고 들었다면 그 피켓이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나름의 그 해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피켓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장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말 이게 뭐 규정을 어겼다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의 감정 대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감정 대립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방금 보셨던 피켓 투쟁 다음에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송재준 위원님, 나이가 개인정보라서 청문회에서 오픈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최창현 교수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깔보듯이 지금 이제 애당초 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모르는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지난번에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네. 왜 이렇게 호구 조사를 많이 합니까? 민주당 위원장들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나이가 뭐라고 물어보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21대 국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코미디 같은 모습이 많았습니까? 근데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개헌한 지 몇 달도 채 안 됐는데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최창현 교수님 아까 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압니다. 민주당 쪽에 좀 편향적이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좀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최소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좀 의지라도 가져야 되는데 네. 너무 공격적입니다. 사실 하는 거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또 과정을 또 보니까 여보세요. 아니면 저기요. 뭐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그냥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계속 말을 끊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진실을 파악하는데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민희 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또 위원회인데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감정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좀 같이 봤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그냥 정말 뭘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에 감정이 굉장히 많이 꾹꾹 눌러 담겨져 있는 걸 양쪽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키워드가 강대강이죠. 근데 너무 강하다 보면 부러집니다. 근데 문제는 한쪽만 부러지느냐? 양쪽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이진숙 후보가 사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아니 5.18 폄훼글에 왜 좋아요를 누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앞으로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갖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5.18 폭도 선동 거기에 공감을 표시한 데 대해 답변이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 5.18 희생자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5.18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입니까? 그 내용하고 좋아요 표시한 것하고는 전혀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강변해도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5.18에 대한. 저는 5.18 특별법을 준수하고 그 뜻에 공감합니다. SNS에 좋아요를 누른 그 표현대로 한다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고향이 전남 영광이에요. 전형적인 홍어정입니다. 홍어정 저는 그 맞나요? 표현 저는 그 표현 아주 혐오합니다. 한 번도 제가 그 표현을 제 일생 동안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냥 지인의 글에 예, 무심코 됐습니다. 눌렀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어제 그 손가락 운동 발언에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정동영 의원이 물어봅니다. 정동영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같은 이진숙 후보랑 MBC 선후배 사이기도 하죠.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선배가 물어봐서 그런 건지 하루가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건지 뭔가 약간 그래도 전날 했었던 발언을 약간 수습 취소하고 사과합니다. 수습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5.18에 대해서 뭐 손가락 운동을 뭐 조심하겠다 했는데 5.18에 대해서 손가락 운동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후보가 그 부분에서는 취소하고 사과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뭐 좋아요를 눌렀다는데 제가 원문은 제가 보질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과한 건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의원이 그래도 MBC 그 후배인데 괴벨스라고까지 비유한 거는 너무 심했잖아요. 히틀러 그 나치 선전상으로서 그 유대인 학살부터 침략 어떻게 보면 원흉인데 네. 그거를 이진수 후보가 뭐 특별히 한 일이 있다고 MBC 사장도 안 했거든요. 본사에서 홍보본부장 네. 그리고 또 지방 MBC 사장은 대개 나가기 전에 한 2년 전에 발령 보내서 거기서 짐 싸가지고 나갑니다. 개인 생각으로 네, 정리를 그럴 하겠습니다. 정도지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방송 정책을 좌우한 사람도 아닌데 그걸 괴벨스라고 비교하고 저렇게 많이 비난을 하는 게 저게 맞나 정말 참 한심하기도 하고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뭐 피켓 시위한다고 그랬는데 그 설명 자료 든 거거든요. 네. 그거는 지난 정권에서 박영선 의원이 그
중소벤처부 장관 그 청문회 때 네. 두 개 들고 설명했었어요. 네. 그때는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저렇게 사소한 거 갖고 트집 잡고 저게 저 국회 청문회가 할 일인가 정말 참 걱정스럽고 인신공격 마녀 사냥 이것만 하는 게 그 맞는가. 뭐 법인카드 오늘 조사하러 내일인가 대전 MBC 간다고 그래요. 네. 정말 잘못된 거는 조사하면 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거 갖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뒤지고 뭐 해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제가 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청문회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 장관급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례적으로 어제 굉장히 늦게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각에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까지 기존에 24, 25였지만 26일까지 3일로 하겠다라고 변경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서 저희가 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대화들을 쭉 봤습니다만 임세훈 의원님. 이게 보면 약간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나흘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 또 이진숙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자료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냈어요. 그리고 네. 대답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청문회 중간에 거짓말까지 하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정 빵집 간 적 있냐 없냐 했더니 안 갔다. 한 번도 안 갔다 했더니 간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짓말, 고위공직자를 하려는 후보자의 거짓말을 본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례적으로 더 검증을 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피켓이 두 개를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 아까 뭐 본인의 변명, 해명을 위해서 그걸 이렇게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노력으로 본인의 그 의구심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료도요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또 고위공직자, 특히나 방통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동안의 과거의 이력과 중립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청문회인데 아무런 증빙이 되지 않고 거짓말만 있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에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3일째 청문회라는 건 이례적이지만 또 이진숙 후보자도 이례적으로 너무 협조를 안 한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말고 또 어제 뭘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야 방통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현재 부위원장이에요. 이상인 탄핵안 또 꺼냈다. 여헌정질서 파괴 반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공석이죠. 부위원장 한 명 있습니다. 5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부위원장 홀로 남아 있어요. 혼자 위원장 직무대행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뽑혀도 2명인 건데 근데 여기에서 탄핵안을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 기사 이어서 보죠. 방통위 영인 체제 만들겠다느냐. 직무대행까지 탄핵 무리수. 그럼 방통위가 뭐 일시적일 수 있긴 합니다만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방통위원이 영인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청일 교수님. 근데 지금 방통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한 이유가 아까 청문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사흘 되는 건 저건 맞지 않아요. 원래 이틀이 이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이틀 하는 건데 아무튼 사흘 정도 할 정도로 이진숙 이제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사실상 공격하는 걸로 전 보여요. 이진숙 후보자의 태도도 상당히 지적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 박문진 이사진이 MBC 경영진을 선임하게 되니까 이 구조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 물론 이제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장관급 인사니까. 네. 나중에 또 뭐 탄핵을 또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진숙 이 후보자가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이동관 후보 위원장도 그랬고 김홍일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게 돼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사퇴할 거라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완전히 국정 마비나 마찬가지예요. 여야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딘가 좀 고리를 좀 끊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감정 대립에다가 적대적으로 여야를 서로 대하고 말이죠. 22대 국회 정말 며칠 안 됐는데 네. 최소한도 이번에 이 지금 청문회부터 이걸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하는 거 아마 역풍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지금 약간 거의 마비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일단 비정상적인 뭐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 의결이 되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1명도 없는 것도 역시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